네, 내 가슴을 부탁해 상큼한 MC 강민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유방암 수술 전 준비 그리고 수술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수술은 누구에게나 아주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리 알아두면 그나마 불안감도 좀 줄이고 준비도 철저히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유방외과의 정지정 교수님 그리고 강은혜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방암 진단 후에 이제 수술을 확정받으면 환자분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술 앞둔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들을 중점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교수님, 수술 전에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진행하나요? 수술 전에 하는 검사들은 크게는 이제 유방과 관련된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신에 이제 혹시 유방암에 전이가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검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방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거는 유방 초음파랑 유방 촬영, 이제 눌러서 찍는 엑스레이 같은 유방 촬영이 있고, MRI 촬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방암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유방 수술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보통은 이제 다른 병원에서 유방 초음파나 엑스레이 같은 촬영을 미리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검사고, 저희가 보는 부분을 다 찍어놓고 이런 검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초음파는 다시 이제 왔었을 때 검사를 다시 하게 되고, 유방 촬영이나 이제 MRI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다시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촬영이 없는 경우에 다시 찍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 검사를 보면 유방암이 제일 전이가 많이 하는 장소가 뼈나 폐, 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이를 많이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통 뼈 스캔이라든지 CT 등을 찍어가지고 다른 부분에 혹시 전이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거를 다 확인을 해야 이제 수술을 시작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음파, MRI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뼈 스캔 검사라는 거는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어떤 검사고 왜 진행을 하는 걸까요? 뼈 스캔 검사라는 게 저희가 방사성 동위 원소를 혈관에다 이제 주사를 한 다음에 걔네가 돌고 나서 뼈의 어느 부위에 가서 이상이 있어서 신호를 보내게 되고, 뼈에 전이가 있는 부분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신 확인을 하는 거고, 이걸로 뼈에 전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검사입니다. 네, 뼈 스캔 검사가 암이 뼈까지 전이가 됐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검사였네요. 그러면 유방암으로 확진된 환자면은 모두가 다 뼈 스캔 검사를 해야 하나요? 유방암으로 왔었을 때 상피내암 환자가 있고 이제 치밀성 유방암 환자가 있는데, 환자분들 입장에서 이걸 구별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상피내암은 흔히 말하는 제자리 아니고, 그러면 유방에서 그 병소에만 이제 문제가 되는 병변이 있게 되고 전신 전이는 안 하게 되는 병변입니다. 그래서 상피내암으로 진단받고 오는 환자들에서는 저희가 이제 루틴으로 뼈 스캔이나 CT 같은 검사들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암 치료 기간이 끝나고 이제 수술 일정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도 모든 검사를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항암 치료 기간이 끝났다는 얘기는 저희가 수술 이전에 선행 항암을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건데, 항암을 먼저 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 환자도 있고, 수술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를 주로 하는 목적이라는 게 병소를 이제 작게 만드는 목적도 그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처음 저희가 내원을 했었을 때는 이 환자가 전절제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림프절 같은 부분에서 곽청 수술이 필요하거나 이런 환자들도 이후에 항암 치료를 다 끝나고 난 이후에는 병소가 작아져서 부분 절제가 가능하게 되거나 감시림프절 절제만 가능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검사를 전부 다 다시 하진 않지만 유방 병변을 확인하게 되는 MRI 검사라든지 초음파 검사, 유방 촬영술 같은 검사들은 다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유방암 수술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유방암 수술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유방 부분 절제술이 있고 전절제술이 있습니다. 암의 크기, 그 다음에 암의 위치, 그리고 환자의 가슴의 크기, 모양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 절제술은 암이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안전한 범위의 일부, 가슴에 대해서 일부 부위를 제거하고 유방을 남기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절제술은 가슴을 전체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전절제 수술을 하고 나서 가슴이 이제 납작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이 싫다 또는 내가 미용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그런 게 원치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재건 수술이라는 것도 추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은 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환자의
상태, 그 다음에 환자 가슴의 모양,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을 치료해 주실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기술이 엄청 발달이 되면서 로봇으로도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혹시 유방암 수술도 로봇이 수술이 가능한가요? 최근에는 로봇 수술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로봇 수술로 하는 경우에 보통은 전절제와 성형수술을 같이 할 때 이제 로봇 수술을 하고, 부분절제에서는 로봇 수술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절제랑 성형수술을 같이 할 때 저에게 범위가 한 10cm에서 15c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로봇 수술은 이제 5cm 정도 되는 흉터로 하게 되고, 회복 시간 자체도 빠르게 되고, 흉터가 작고 안 보이는 쪽으로 이제 흉터가 나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 수술 기계라는 게 모든 병원에 사실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로봇 수술이 가능한 환자가 있고 이제 유리한 환자들이 있고, 그게 또 아닌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서 전부 로봇 수술이 적합하진 않고,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방암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전체 과정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하루 또는 이틀 전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을 해서 하는 과정이 다시 초음파를 해서 가슴에 있는 유방암의 크기 혹은 병기가 혹시 더 나빠지진 않았는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날 이제 전신 마취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전신 마취를 하기 위해서는 8시간 이상의 금식이라든지 또 피부를 좀 청결하게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위한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하루 이틀 사이에 뭘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거나 조심해야 될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게 되는 날이 되면 환자분들께서 오전에 이제 수술암의 위치를 표시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대개 유방암은 만져지는데요, 만져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부분절제술을 할 때 어느 부위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방암 중앙에 표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한 유방암 수술을 하는 분들 중에 감시림프절 절제술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겨드랑이 림프절 중 감시림프절을 찾기 위해서 수술 당일 아침에 이제 해부학과에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유두유륜 쪽에 주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술장에서 그 동위원소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감시림프절을 제거를 할 수 있게 되고, 환자분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2가지만 질문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 후의 통증은 어느 정도이며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거든요. 진짜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환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할 만한 질문인 거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유방암 수술을 하고 환자들이 정말 호소하는 통증을 물어보면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부분절제술을 한 경우 저는 수술한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느끼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반면 당연히 수술 범위가 조금 더 넓은 전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통증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통증이 있더라도 유방암 수술 후의 통증은 타이레놀이나 아니면 이부프로펜 같은 진통제로 충분히 조절이 될 정도의 통증이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고요. 아프지만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환자들이 참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리거든요. 수술 당일, 수술 다음 날의 통증은 항상 의사와 잘 상의를 해서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수술 후에 흉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거든요. 수술 후에 흉터가 많이 남아요? 수술을 한 부위에는 이제 수술 흉터가 당연히 남게 되는데, 저희가 그 수술 부위를 집도하시는 선생님들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요새는 그 의료기기 제재 중에 본드를 이제 이용해서 붙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상처 드레싱을 할 때 방수가 되는 재질로 보통 드레싱을 해서 저희가 환자분 퇴원 이후에 또 그런 식으로 드레싱을 해서 퇴원을 시키게 되는데, 그래서 상처 부위에 물이 닿으면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물이 닿아도 크게 상관이 없는 채로 저희가 퇴원을 시키기 때문에 가볍게 샤워하시거나 이런 거는 다 상관이 없고, 그래서 너무 이거를 꽁꽁 싸매고 감춘 채로 있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생각보다 그런 저희 드레싱 제제나 아니면은 그 본드 발라진 부위나 이전에 선행항암을 만약에 한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약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상처 부위 알러지나 이제 이런 수포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 환자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드레싱 재질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환자분들이 제거를 해야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의학적인 부분에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 부위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으면 제 생각에는 외래를 원래 잡혀진 일정보다 조금 더 당겨서 외래를 오시고 상처를 저희가 한번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오늘 정지정 교수님 그리고 강은혜 교수님과 함께 유방암 수술 전 준비 그리고 수술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저는 환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저는 유방암 수술의 그 과정이 하나의 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유방암의 상태 그리고 내 상태, 환자분들의 상태 이런 것을 모두 다 고려해서 수술 방법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꼭 그 담당 의료진과 수술 전에 많은 상담을 하고 많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술 과정이나 수술 후 퇴원 이후에 이제 의료진들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환자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아도 물어볼 부분이 잘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병원에 꼭 와야 되는 상황에도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외래가 언제나 열려 있고 오셔서 물어보는 거나 이런 거에 전혀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병원을 쉽게 찾아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술을 앞둔다고 해서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하시고 푹 쉬시면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조금 더 밝은 생각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